청소년 금융이해력 향상을 위한 제안을 발표할 청소년 금융계획협의회 박기호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문제제기로 하락하는 금융이해력, 그 원인은 무엇인가와 청소년은 금융을 어디에서 배우나 또 어떻게 배우나와 현황을 점검을 하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금융교육의 한계와 제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금융이해력 점수, 우리나라 금융이해력 점수는 지금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2024년도 평균 점수를 보면 65.7점으로 2022년도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금융 지식과 금융 행위에서 좀 점수가 떨어졌고 금융 태도는 소폭 향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인의 금융이해력 조사인데 청소년의 금융이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와 서울대가 고등학생 금융이해력 조사한 결과인데 2003년도에 45.2점이고 2023년에 46.8점입니다. 왜 이렇게 금융이해력 점수가 올라가지 않느냐, 이거를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이해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를 보면은 먼저 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행동입니다. 이것은 이제 OECD 기준인데 내용을 보시면 이제 보통 인플레이션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묻고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한 이해를 묻고 달리 복리 계산을 묻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이제 금융태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저축보다 소비를 선호한다, 미래보다 현재를 선호한다, 돈은 쓰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묻는데 역시 보시다시피 돈은 금융 태도는 이렇게 반대로 답을 해야지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돈은 쓰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물어보면 많은 청소년이나 성인들은 거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좀 이런 경향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요즘 같은 풍요로운 사회에서 누가 이렇게 전략을 하고 힘들게 살아갈 거냐, 이거에 이렇게 대답 보면은 우리나라 금융이해력이 잘 오르지 않는 그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금융행동입니다. 묻는데 보면은 이제 가계 예산 관리 강화 노력을 하느냐 아니면 적극적인 저축 활동을 하느냐. 이 금융행동은 이제 저축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행동을 묻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지식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용행동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중하게 구매를 하느냐, 중고 대금을 적게 납부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재무 상황을 점검을 하느냐, 장기 재무 목표를 설정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 여기 50점, 평균이 50점 이하의 분야입니다. 복리 계산을 못하는 거고 돈은 쓰기 위해서 존재한다에 많이 응답을 하고 평소 재무 상황 점검과 장기 재무 목표의 점수가 아주 낮습니다. 평균 50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금융이해력을 높이려면 어떤 역량이 좀 필요한가, 이거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문해력입니다. 문해력이라는 것은 이제 이자, 인플레이션, 위험, 분산 투자, 구매력 등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수리력입니다. 수리력은 이제 단위와 복리 계산을 이제 수학적으로 얼마나 잘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인내력. 저축을 얼마나 잘하느냐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실제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저축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축을 잘하려면은 인내력이나 그 다음에 이제 끊기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통제력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판단력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보다 미래를 더 선호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이제 사람은 자기 정도 어느 정도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재무 목표 설정을 보면은 이게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게 보면은 이제 전반적인 금융 이해력에다가 계획 수립 능력, 그 다음에 미래 지향적인 사고, 아주 복합적인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장기 재무 목표 설정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약을 말씀드리면 금융이해력이 왜 떨어지냐고 볼 때 이제 금융이해력은 하나의 능력이 아니고 복합적 역량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금융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는 금융이해력이 이제 충분히 향상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발달 단계에 맞게 반복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 경험을 통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금융이해력이 떨어지는 이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 가서 금융기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금융 예력 저하 때문에 자기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의 분석은 금융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데 아이들은 금융을 좀 경제나 금융을 어려워하더라. 이런 현상은 이제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금융 예력을 높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교육의 현황으로 청소년들은 금융을 어디에서 배우나에 대한 문제를 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이 금융을 배우는 것은 이제 부모나 학교, 그다음 지역사회, 친구, 친척, 미디어, 기타 여러 군데도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금융 이해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데는 부모입니다. 가정에서 부모한테 금융 교육을 받는 게 가장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가 있겠습니다. 학교는 가장 이상적이고 보편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교육 수업은 좀 태없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교육에 교사가 금융교육에 관심이 있으면 금융교육을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역사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에서 금융교육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친구는 좋은 친구를 만나면은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금융을 잘 알고 돈도 잘 아껴 쓰고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나면 괜찮은데 근데 이제 대부분의 친구는 좀 약간 물질주의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척도 또래 집단과 이제 비슷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 미디어에서도 이제 영향이 있는데, 가끔 이 금융 이해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이제 미디어를 이용한 그런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 금융 이해력이 뛰어난 학생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일반적인 교육 학습 도구로서 미디어가 주는 영향은 아주 제한적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융을 배우는 것 중에 가장 큰 축이 제가 볼 때 이제 가정에서 부모와 하는 교육과 이제 학교 교육인데, 그러면 이제 먼저 가정 부모의 자녀 금융 교육 현실을 보면 부모는 이제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이들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고 이제 부모는 이제 저축과 투자에서 성공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가정에서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보는데 이게 이제 한번 이게 어떤 연구에서 이제 학교에서 금융 교육을 받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보니까 나오는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초등학생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47.5%, 중학생은 이제 33.9%, 고등학생은 이제 38.9%인데 다들 이제 3명 중에 1명 정도만이 이제 금융 교육을 받았다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 금융 교육을 하면은 이제 교과에서도 배웁니다. 경제나 사회, 실과에서도 배우고, 외부 강사의 학교에 와서 외부 강사들이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이제 동영상 강의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학생들이 금융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 학교 교육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년은 금융을 어떻게 배웠냐에 대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 교육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표적인 교육이 이제 찾아가는 금융교실인데, 이거는 이제 찾아가는 금융교실은 이제 정통적인 강의식 교육이고, 이제 우리 전문 강사가 가서 이제 설명과 함께 체험적인 요소로 보드게임을 합니다. 보드게임은 이제 저축도 있고, 신용도 있고, 보험도 있고, 투자도 있고, 다양한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융 뮤지컬이 있습니다. 금융 뮤지컬은 이제 딱딱한 금융을 노래와 춤으로 재미있게 배우는 건데, 학생들의 흥미 참여도를 높이는데 좀 효과적이나 좀 공연 형태로 운영되니까 한 번 운영하는데 좀 비용 부담이 많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면 금융 뮤지컬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공연은 소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보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예,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음은 이제 메타버스 금융교육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가상 공간에서 자기가 직접 여기 공방에서 물건을 만들어 보고 팔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거기에 사기도 있습니다. 사기적인 요인도 있고 신용도 높이는 그런 네거티브 경제 금융인데 그 내용도 잠깐만 보시면 공방을 돌려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생산해서 상인들에게 갖다 팔고 친구들이랑 거래하는 과정에서 돈이 불어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상인들이 사러 올 때 물품을 많이 생산했고 판매대에서 친구들하고 많이 거래했어요. 친구들의 니즈를 맞춰서 거래를 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신용도를 가장 높이기 쉽고 그리고 지식 또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은행에서 이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 금융에서 하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금융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네거티브 금융교육은 이제 각 이 컴퓨터 같은 이 패드를 이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그 학교에서는 좀 그 인터넷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라우터를 갖고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교육은 이제 주로 그 지역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서울에서밖에 지금 운영을 못 합니다. 지방에 가는 데는 많은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용도 비싸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하는 그 금융 교육인데 이제 그 학교에 있는 그 교실을 그 작은 경제를 운영하는 금융교실 프로젝트입니다. 이 금융교실 프로젝트는 이제 그 교실 화폐 돈을 한번 발행을 해보고 가상은행을 만들어서 대출도 해보고 이자 적금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도 해보고 학생들이 창업도 해보고 이제 부동산 거래도 해보고 기부도 해보는 그런 이제 학교에서 놀이형 체험하고 가상의 경제 활동을 통해 돈의 흐름과 금융의 역량을 이제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런 그 금융교실 프로젝트는 그런데 이제 결국은 교사, 선생님이 이제 금융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있어야지 운영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청소년 금융교육협의회가 이제 그 지난해 수학을 활용한 그런 금융교육을 한번 해보겠다는 이제 의욕찬 그런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보시는 거는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5만 원을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20% 할인 쿠폰이 있고 5천 원짜리 증액 할인 쿠폰이 있다. 어떤 게 유리하겠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런 걸로 이제 시간을 이제 그 소비와 저축 그다음에 신용 보험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좀 폭망을 했습니다. 왜 폭망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수학이라고 하니까 딱 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거를 왜 여기서 또 왜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도와는 달리 좀 약간 교실에서 호응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청소년 금융교육의 이제 그 한계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학교 중심의 그런 좀 체험적 교육이 이제 청소년 금융교육의 1차적인 한계라고 보는데 청소년 금융교육은 지금 학교 중심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학교에서 중심이 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학교는 이제 대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그 청소년 금융교육에서 하는 그 다양한 교육을 보셨습니다만은 학교에서 하는 대부분의 교육은 이제 강의식, 지식 전달 중심이고 그나마 그 금융교육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내용도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융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이제 그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있어야지만 이제 학교에서 그나마 조금 좀 그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경제교육 교사의 이제 전문성이 좀 이렇게 좀 재교육이 좀 많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그 교사 중에 이제 경제학 전공자는 한 1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학교에서만 너무 치우쳐져 있고 나머지 그러니까 가정이나 지역상의 뭐 기타 다른 일반적인 그 여러 교육할 수 있는 기관에서의 좀 역할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 구조를 금융교육 시스템 구조를 좀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 청소년 금융교육의 한계로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금융 뮤지컬이나 어떤 그 메타버스 금융교육 이런 거는 대부분의 그 아주 제한된 범위,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지금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 비율이 놀랍게도 한 75% 정도가 이쪽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선생님들이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소수에 있는 학생들만 이런 그 체험형 교육을 이렇게 기회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그 예를 들면은 이제 2025년도 금융감독원에서 142교 한 인원이 66만 9천 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입니다. 한 50% 정도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전체 학생이 한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교육을 받는 금융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특히 일부분에만 집중되어 있고 그것도 서울과 수도권에 제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뮤지컬이나 메타버스 이런 거는 더욱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기타 생활 속 교육이나 체험 교육은 아직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 보편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게 지금의 좀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청소년 금융교육에 대한 제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학교에서 가정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부모의 자녀 금융교육을 좀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청소년 금융 예력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데는 학교가 아니고 연구에서 나타난 것은 가정에서의 부모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금융 예력의 가장 큰 영향인 금융 행동하고 금융 태도는 저축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묻기를 당신은 얼마나 저축을 적극적으로 합니까?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교의 공교육에서는 한계가 있고 가정에서 교육을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자녀 금융교육할 때 애로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금융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흔히 말해서 나도 금융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금융교육을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많은 거죠. 이런 애로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 방안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부모부터 먼저 교육을 시켜야 된다. 흔히 말해서 이제 교육자에 대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학교 지자체 중심으로 이제 어떤 부모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의 자녀 금융교육을 강화할 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가 대부분의 경우 이제 소비와 저축, 용돈 관리, 즉 경험 학습을 통해 가정에서 경험 학습을 통해 실생활 중심의 금융 교육이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 이 금융 행동과 태도 형성에 필요한 그런 통제력이나 이제 가치관 교육 이런 것은 학교에서는 공교육으로서는 이런 거를 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런 행동 저축을 많이 하느냐 이런 거는 결국은 가정에서 필요하고 소비보다 저축을 더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역시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하는 게 이제 학교의 공교육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수학하고 이제 영어 과목을 활용한 그런 교육이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에서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하는 시간은 우리 교과목도 있습니다만은 교과목에 이제 대부분 교과목에서 금융교육 부분은 조금 많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더 줄어들고 이제 대부분이 이제 보면은 이제 수요와 공급 그다음에 국제경제 환율 이런 쪽에 이제 좀 치우쳐져 있어서 오히려 학생들이 이해하기 좀 더 어려워하는 부분 오히려 이제
뭐 저축 신용 투자 뭐 이런 쪽 오히려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교육은 학교에서 교육이 좀 오히려 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대부분의 이제 자유학기제 시간과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자유학기제가 뭐 창의적 창체 시간은 이제 담당 교사가 이 금융교육에 관심이 있어야지만 이 시간에 이제 금융교육 강사를 우리 같은 청소년 금융교육에 연락을 해서 이제 금융교육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학기제와 창체 시간은 이 담당 교사가 금융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존 수학과 영어 과목하고 연결을 하면 이런 이제 추가 시간 확보가 없이 금융교육을 확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학과 영어 과목을 볼 때 이렇게 애로사항을 좀 들어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수학하고 영어 교사가 나는 금융을 모르는데 왜 내보고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좀 금융을 가르치는 데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로점이 이제 수학과 영어를 활용한 그런 교육에서 애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해결 방안은 이제 수학과 영어 교과를 연계한 그런 금융교육,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콘텐츠 및 이제 교수 학습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이런 이제 수학과 영어 과목을 활용한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은 기대 효과로는 이제 볼 때 이제 수학 수업 시간에 이 자율과 이제 그 수학 예를 들면 이제 수학 수업 시간에 진도에 맞춘 교육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단위 공리 계산 수학에서 이제 계산할 때 단위 공리 계산하는 그런 수업 시간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봐라라는 그런 글을 할 수 있고 뭐 좀 더 중상 가면은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 이런 게 나올 때 그때 이제 그 분산 투자의 효과성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진도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영어를 통한 교육은 이제 학생들이 오히려 영어를 저축에 대한 영어 원문을 보고 읽어보면은 이제 오히려 영어를 읽어보면은 좀 더 학생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효과적인 학습이 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보통 말할 때 이제 보통 말하는 게 이제 금융교육을 이제 뭐 학교에서 업무화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 하고 뭐 저도 금융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단기간에는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이제 일단 가정에서 교육과 이제 학교에서 교육은 이제 수학하고 영어가 이렇게 되는 교과 융합형 교육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좀 실현 가능한 그런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무장님, 고맙습니다. 사무장님, 잘해주셨습니다.